영장에서 검찰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시정농단으로 표현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량이요, 무려 몇 쪽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170여 쪽입니다. 170여 쪽. 170여 쪽 속에 나와 있는 혐의는 어떤 혐의일지 함께 보시죠. 대장동 위례 의혹, 배임 혐의입니다.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검찰은 기재했습니다. 4,895억의 배임 규모는 상당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상 비밀로 시행자 선정 특혜를 줬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직무상 비밀로 민간업자에게 211억 이득을 안겼다. 그리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함께 영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성남FC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 범죄 수익, 은이익,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둔갑했다라는 다양한 혐의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임액이 4,895억 원입니다. 배임액이요, 4,895억 원. 검찰이 이렇게 계산한 근거는 무엇일지 상세히 살펴보시죠. 대장동 사업 총이익이 9,606억 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유착이 없었다면 6,725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적정이익 6,725억. 그런데 실제 환수한 이익은 1,830억밖에 안 됐죠. 그래서 산수입니다. 6,725 빼기 1,830 하면 정확히 4,8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액이다라고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상당한 혐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성남FC에게 적용된 이 대표 의혹과 관련된 혐의도 영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두 가지 의혹이 병합돼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 쪽은 배임액도 크고 혐의도 많고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라고 영장에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시정농단급이다라고 검찰이 기재한 걸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도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래서 급히 검찰 출신 김광선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잘 오셨어요. 검찰에 계실 때 영장 얼마나 써보셨습니까? 많이 쓰셨죠?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요. 대부분 영장이 170쪽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늘 170쪽 정도도 씁니까? 일반적으로 10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예. 10페이지가 안 넘는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 혐의가 그렇게 복잡한 경우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이고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쪽, 이쪽 저쪽, 뭐 많이 넘으면 10대쯤 한 20쪽까지 갈 수도 있겠죠. 본인이 쓰셨던 구속영장 중에서 가장 많았던 분량은 몇 쪽이었습니까? 제가 한 50쪽 됐던 것 같아요. 50쪽. 그것도 예. 굉장한 혐의였겠군요. 근데 이제 그 50쪽도 사실은 굉장히 상습적으로 범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걸쳐 해왔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았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170쪽의 영장이 달한다는 건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영장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일단 이제 범죄 혐의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대장동 유례가 있는데 대장동 유례도 이제 배임뿐만 아니라 뭐 부패방지법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FC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보면 그냥 단순한 범죄 혐의는 아니에요. 왜 그 범죄 혐의가 이루어졌는지 과정, 또 누구와 공모를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왜 배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혐의도 많지만 또 범죄 사실 자체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뭐 정진상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문건 자체를 굉장히 인멸하고 뭐 휴대폰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걸 총망라해서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구속해야겠다는 의지를 검찰에 보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다. 자, 이 영장에 담겨있는 혐의 중에서의 가장 핵심은 저희가 따로 빼서 한 번 더 보여드렸듯이 배임입니다. 배임 혐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역시 이 배임 혐의와 연관이 깊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이루어졌던 대장동 개발. 만약에 지역 업자들, 대장동 업자들과의 유착이 없었다면 성남시와 주민들이 받았을 이익은 6천억이 넘었을 거다. 그런데 이 유착 때문에
천 얼마밖에 환수를 못했다. 그래서 배임액이 4,895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던 김용주 의원님이 또 나와 계십니다. 아까 이제 검사 출신에게는 영장의 어떤 내용과 혐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다면 서울시 부시장 하셨잖아요. 검찰의 논리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유착이 없었으면 6천 얼마, 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천 얼마. 그러기 때문에 4천억은 배임. 근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그 기소 때는 651억이 배임이었거든요. 그걸 한 7.5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895억이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추계하는 근거가 네. 있었겠죠. 전체 9,606억 중에 70%를 계산해서 6,725억인데 실제로 1,830억밖에 안 받았으니까 나머지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 지자체가 어떤 대형 개발을 할 때 어느 정도 환수해야 되는 걸 다 검찰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검찰한테 물어봐야 되냐? 아니, 그 자기가 계산해 봤을 때 그거보다 적게 말하자면 환수를 하면 그건 다 배임죄에 해당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LCT 얘기한 거는 실제적으로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예산이나 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중에 손실을 끼친 부분인데 이게 덜 갖고 왔다. 물론 손실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추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 그 검찰이 낸 기준 자체가 다양한 측면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가? 예.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논쟁을 남길 거예요. 그렇군요. 그거는 아마 재판부의 몫이고 어쨌든 예. 지금 현재 검찰은 저러한 추계를 통해서 지난번보다 7번 7.5배가 많은 말하자면 배임 횡령죄를 물었다는 것.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번 1차에는 아마 몸통으로 이재명 그 대표가 아예 이름조차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몸통으로 했는데 아마 이것도 2월 검찰 법원의 정기 인사처를 맞이해서 상당히 강하게 네.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예. 현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배임액이 지난번보다 한 7.5배 늘었어요. 네. 김용주 의원님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셨던 입장에서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어차피 혐의에 대해서 만약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임액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른 것과 좀 이렇게 그 사이에서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뭐 더 늘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례적인 경우 때고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부를 때 세게 불러야 나중에 유리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근거에 의해서 계산하는 법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동규를 기소할 때 651억 알파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7.5배나 늘었을까? 이제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검사들이 수사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검사가 수사할 때 소극적이었다. 그렇죠. 일단 뭐 정진상이 실세인데 정진상이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사실은 그 당시 조사해야 하는데 그때는 뭐 유동규가 몸통이냐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조사 않고 그냥 유동규 선에서 끊었잖아요. 근데 그때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택지 분양과 아파트 분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택지 분양이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네. 분양가가 평당 100만 원 차이만 나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분양가를 그대로 반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유동규 때는 분양가를 굉장히 낮췄다는 거예요. 배임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전 검찰 수사팀이 그 부분에서 이제 소극적이었다. 이제 그런 좀 판단이 나와요. 이제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그다음에 듣고 이제 보니까 왜 배임액이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되는군요. 또 하나는 그러면 실제로 성남시가 가져야 할 돈이 얼마냐. 이거에서도 그때 검찰 수사보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부 문건에 의하면 적어도 70%는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예.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51%단 말이에요. 그러면 51%는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최소. 네. 그런데 왜 70% 중에서 일부만 가져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51%랄지 내부 보고 70%를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문건의 토대에 의해서 배임 액수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문제는 될 수 있어요. 서로 예. 따지겠죠. 그렇지만 검찰이 그냥 주먹구구식을 한 게 그렇군요. 아니고 그런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